자, 세계사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라고 하자. 자, 첫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일단 OT예요. OT.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행평가 활동 어떻게 진행할지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차례대로는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면 우리 너무 헷갈려. 왜냐면 우리 교과서를 펴보면 시대별로 국가가 혼재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서양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사 나가요. 그 다음에 각국사 나가요. 각국사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서아시아사예요. 서아시아 하면 보통 이슬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인도사 할 거고요. 일본사도 해요. 일본사는 중국사 할 때 일본사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왜냐면 일본사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먼저 서양사부터 나갈 건데 왜 서양사부터 나가냐. 서양사가 왜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 뭐 서양사, 중국사, 각국사 다 중요하지. 그런데 세계사 교과에서 왜 서양사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여기서만 배워요. 세계사 교과에서만 서양사를 배우고 중국사, 일본사 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아시아사를 배우잖아요. 동아시아사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뭐 세계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그 외 각국사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다룰 수 있다면 너무 우수하지. 하지만 서양사만 다루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서양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급하게 한번 옛날 작년에 썼던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서양사 개관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보면 자, 시기부터 나눠볼게요. 고대가 있고요. 중세가 있어. 그리고 근세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4번. 근현대가 빠져있어요. 근대, 현대요. 이렇게 빠져있는데 하나씩 보면 고대로 넘어가 보면 뭐 그리스나 로마 해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양의 근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야. 그쵸? 그리고 서양 중세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야. 메인스트림이 종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종교라고 하면 뭐냐? 크리스트교예요. 자, 이 종교와 왕권이 어떻게 변해갔냐라는 걸 봐야 되는 게 중세예요. 자, 그럼 이제 근세로 넘어가자. 근세로 넘어가면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뭐야? 나폴레옹이지? 나폴레옹이래. 미쳤나봐. 누구요? 콜럼버스. 뭐 한 사람이요? 있잖아, 결안 이렇게 깨가지고 세운 사람 있잖아. 그게 콜럼버스예요. 그리고 절대 왕정으로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각 나라,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이라고 불리는 독일. 아직 미국은 없어요. 이런 나라들, 각 나라들에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 여기에 포르투갈도 있고요. 에스파냐도 있긴 해요. 보고요. 자,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파트죠. 시민혁명 파트예요. 자, 영국 혁명, 미국 혁명 넘어가서 프랑스 혁명까지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각각이 지니는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이 이후에요.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펼쳐져. 그러니까 이때가 뭐 사상의 꽃을 피우는 시기야. 보면요. 이때 이 시기에 모두 나오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양한 사상들이 꼽혀요. 그러니까 완전 황금기야.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기에 어려운 부분이지. 내용이 많다는 건 어렵겠지.
자,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갈게요.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가면 아마도 올해 대부분의 학생이 뭐를 다룰 것 같냐면 한 번은 다룰 것 같은 게 뭐야? 전쟁이지. 자, 전쟁이에요. 호롤롤롤. 전쟁을 한 번씩은 다룰 것 같아요. 특히 뭐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서양 현대사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뭐 맥락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탐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내가 보니까 올해 생기부에 다들 우크라이나 하나씩은 다 있을 거야. 그거를 내가 어디서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느 파트에서. 내가 자율에서 할지, 동아리에서 할지, 동아리에서 할지, 또 어디 뭐 진로에서 할지. 진로에서는 안 하겠다. 아니면 수업량 유연화해서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 스스로. 근데 세계사에서도 이걸 하는 시간을 한 부분 정도는 가져볼 거예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뭐 코로나 시기라고 하기도 좀 그래. 자, 코로나 시기에 애들의 생기부를 보면 다 코로나야. 코로나 얘기만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 시기라고 했어. 그래서 다 모든 활동을 전쟁만 쓸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계사 시간에 한 꼭지 정도는 무조건 달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쓸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OT에 저번 시간에 작성하라고 나눠준 게 있었죠. 자, 세계사 OT 하면서 나눠준 게 있어요. 보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보고서 모드먼들과 함께 탐구하고 싶은 토픽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보자 라고 한 거야. 자, 이거는 공동활동이요. 공동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 공동활동 하나 있고, 자, 개인활동 하나 있어요. 자, 공동활동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순서로 나갈 텐데 그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해야 되잖아. 그치? 각자가 생각이 다를 거예요. 각자 생각을 정하고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정하고서 그 이유까지 쓰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한번 짜보는 거야. 이 전체 공동 내용을. 그런데 모둠으로 하니까 봐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그치? 그걸 모아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보통 모둠별로요. 뭘 정하게 될 거냐면 시기를 정하게 될 거예요. 시기.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말해. 시기를 정해.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뭐야? 개인 토픽들이 있겠지. 길지는 않게 할 거예요. 엄청 대단하게 조사를 하진 않을 거야. 어쨌든 이거는 공동 과제니까 그 다음에 발표를 할 텐데 이거는요. 알지? 난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은요. 그렇게 공동해서 점수를 주는 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해서 개인 토픽을 어떻게 조사하고 한 꼭지를 마련했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PPT 구조를 생각해보면 뭐야? 주제가 있겠지. 주제는 공동 주제겠지. 그래서 갈래가 나눠지는 거야. 개인 1, 개인 2, 개인 3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걸 합쳐서 뭐야? 재현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모둠 점수는 뭐가 되겠어? 모둠 점수는 주제 정하고 재현이 있느냐 정도고요.
개인 과제로 거의 변별이 될 거예요. 이게 공동 과제예요. 그래서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면 발표로 점수를 따로 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 뭐가 있겠어? 그치? 발표를 했다고 써줄 수 있겠지. 그 정도예요. 그게 공동 과제고요. 두 번째, 개인 과제야. 이거는 교과서엔 다루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다루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가에서 선택되지 않은 역사야. 선택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이 역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미래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개인 활동이야. 개인 활동도요, 발표를 다 시킬 거예요. 이건 개인 발표야. 그런데 대신 뭐야? 대신 뭐겠어? 하고 싶은 사람만 할 거예요? 근데 점수는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 발표 점수는 그 정도인데 이거는 보고서를 잘 써줘야겠지. 스스로 쓰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보면 공동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교과 중심이고요. 여기서도 진로를 녹아낼 수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개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진로 과제를 좀 많이 녹여낼 수 있겠지? 볼게요. 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를 제출한 학생 중에 한번 볼게요.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볼게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친구는 이거 두 개를 반대로 해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 보면 그럼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교과서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모둠 과제로 해야 공동 과제에서 같이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동 과제로 하는데 자, 프랑스의 신분제도라고 했지. 그러면 이 친구가 있는 모둠의 토픽이 뭔 거야? 프랑스 혁명인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진짜 그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만 거의 2시간, 3시간 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러니까 한 꼭지를 정한 거지. 프랑스의 신분제도예요. 자, 근데 이 신분제도를 어떻게 보냐? 나는 뭐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 신분제에 대해서 탐구하겠다. 그러니까 뭐야? 한 꼭지가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뭘 하겠어? 그 그 혁명의 과정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선언서 같은 걸 했어. 선언서. 그러면 이 인권선언문 같은 경우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 이런 걸 같이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그러면 프랑스 혁명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걸 제언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게 공동 과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이 토픽은 공동 과제에 딱 적합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과제로 넘어갈게. 개인 과제는요. 딱 볼게요. 종교 갈등이야. 이 친구는 교과서 목차를 공동 과제로 했지만 이건 뭐야? 개인 과제로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는요. 종교만을 다룬 게 없어. 종교만을 다룬 꼭지들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미래 교과서를 만들면 그 제목이 뭐야? 종교 갈등을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머리말에 이런 걸 써주면 되고 그 꼭지가 3개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다뤄줘도 돼요.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 갈등만 가지고 하면 너무 짧잖아. 그치? 다양한 사건들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시민의식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 너무 좋죠. 라고 나는 생각해요. 알겠지? 이렇게 구조화가 될 거고요. 관련한 학습지가 따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놔야겠지. 그래서 나는 특히 공동과제에서 나는 프랑스 혁명을 하고 싶어.
그럼 애들을 프랑스 혁명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둠의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제출한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제출한 과제를 다시 고민해봐요. 다시 고민해보고 수정을 해서 지금 이 밴드 게시글에 다시 수정한 거를 올려줘요.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 낸 거 확인할게요.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돼. 포폴. 알겠죠? 그래서 나는 바꿀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친구는 똑같은 걸 다시 올려줘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여기 있는 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만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상이에요.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서양 고대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안녕.